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그 돈은 과연 어떤 길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은 폴 크루그먼의 명절을 바탕으로 바로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국제은행업과 국제자본시장의 세계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거대한 돈의 강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룰에 따라 이 거대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의 거물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국경 없이 활동하는지 그리고 왜 달러가 미국 밖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규제 바깥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모든 은행이 가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약점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이라는 무대를 움직이는 거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주인공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딱 세 부류의 플레이어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업은행, 그리고 M&A 같은 걸 주도하는 투자은행 같은 비은행 기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독하는 중앙은행이 바로 그들이죠.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주자,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우리가 월급 통장 만들고 대출 받는 바로 그곳 맞아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이들의 역할은 훨씬 더 거대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 대금을 결제해주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공장 지을 때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등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표적인 게 바로 투자은행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예금을 받기보다는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아주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기업의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금융계의 설계자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어는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심판이자 수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좀 식혀주고 반대로 위기가 닥치면 돈을 풀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금융의 거물들. 이들은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펼치는지 그 역외금융이라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은행들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좀 덜하고 세금도 적은 그런 해외 금융 중심지에다가 지점을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국제 우편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은행들이 해외로 나가는 방식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대리점은 현지에서 예금은 안 받고 대출 업무만 중개해주고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한 자회사은행은 현지 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형태인 해외 지점은 그냥 본사의 일부로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은행들이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가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 돈인 달러가 정작 미국 땅보다 미국 밖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형상의 중심에 유로달러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름에 유로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럽연합의 그 유로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미국 바깥에 있는 은행에 예금된 달러. 그게 다예요, 진짜로. 런던에 있든 도쿄에 있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은행에 달러를 예금했다? 그럼 그게 바로 유로 달러가 되는 거고 이게 국제 금융의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금융 세계의 좀 더 어두운 곳, 말 그대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데요. 머니마켓 펀드, MMF나 여러 투자 펀드들이 딱 여기에 해당돼요. 하는 일은 은행이랑 비슷해요. 사람들 돈 모아서 대출해주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은행처럼 아주 빡빡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더 높일 수 있는데 반대로 위험도 훨씬 커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그림자 금융기관들도
은행이랑 똑같은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바로 만기 변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한테는 언제든지 돈 빼갈 수 있어요 하면서 단기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기업들한테는 막 10년, 2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감이 오시죠? 짧게 빌려서 길게 빌려준다? 이 시간의 불일치가 모든 금융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험, 그 아슬아슬한 시간의 불일치가 뭐 전통적인 은행이든 방금 본 그림자 은행이든 모든 은행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은행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예요. 보세요. 은행의 자산, 그러니까 기업에 빌려준 돈은 10년, 20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느린 돈이잖아요. 근데 은행의 부채, 즉 우리가 맡겨놓은 예금은요. 당장 내일이라도 ATM 가서 뽑을 수 있는 빠른 돈이란 말이죠. 이 돈의 속도가 다른 것,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은행 시스템이라는 건 설마 모두가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진 않겠지 하는 어떤 신뢰라는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뱅크런이 터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뢰의 위기죠. 이건 마치 꽉 찬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불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공포와 패닉 자체가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부실한 은행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잘 벌고 건전한 은행이라도 대출로 묶여있는 돈을 하루아침에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내 돈 내놔 하고 몰려들면 그냥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 같은 한계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거대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보고 가시죠. 첫째, 국제자본시장은 상업은행, 비은행기관, 그리고 중앙은행 이 세 명의 거물들이 쥐락펴락한다. 둘째, 이들은 역외 금융과 유로달러라는 도구를 써서 국경 없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화려한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 바로 뱅크런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를 촘촘하게 하나로 묶는 이 금융의 세계화는 과연 인류에게 더 큰 풍요를 가져다주는 성장의 엔진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기의 씨앗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